네, 올해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전국은 여전합니다. 연말 연시 전국의 흐름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경욱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 연말 바쁘신데 또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듣고요. 바로 이슈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말에 지명이 되면서 정치권의 이제 파장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즉시 제명에 나섰고 또 배신과 협잡이라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평가 속에도 또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 인사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깜짝 인사였다는 점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묘한 발탁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통합, 능력, 실용, 그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이해운 전 의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KDI 또 연구위원을 지내고 경제학 박사고 비교적 보수 진영 내에서는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공과가 있고 특히나 내란과 관련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반대 집회에 나가서 한 발언 등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응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후회한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분위기에 내가 좀 동조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 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인사를 비판할 때 회전문 인사다, 코드 인사다, 자기 진영 사람만 심는다 이렇게 비판을 해와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협치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사실상 일제 부역의 비유를 하고 네. 뭐 다이아몬드를 찾아간 뭐 이런 비유를 하는 등 이거는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과의 괴리감을 보여주는 거다. 제명은 이 제명까지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경욱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도 들어볼까요? 예, 이은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에 중구 성동굴 당협위원장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당무를 네.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를 하고 또 지역구 당원 연수회를 준비하는 등 당무행위를 모두 다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한 달 전에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전 의원에 대한 후보자 내정을 하고 인사 검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대방 당의 국무위원 제안을 수락하고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네. 당무 행위를 담당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삼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위이고 네. 이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간첩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의원을 지금 지명한 것에 대해서 협치다, 실용주의 인사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야당의 현 당협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기용해야 할 만큼 민주당 측에 인사 중 쓸만한 경제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진행해온 경제 정책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은 이루어졌습니다. 첫 출근길에서 이해운 후보자는 민생과 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조를 했고 또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계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자신에 대한 제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후회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곧이어 열리게 될 텐데 정치적인 행보를 놓고 여야 간의 뜨거운 난타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과거에 이해운 의원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흔들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 지금 이전 의원,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과연
뭐 협치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집중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과도한 법적 규제가 시장의 자정작용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과거 연구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동일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경제 정책이 6개월 만에 반대 비판을 받아왔던 네. 지금 후보자의 기조를 따라가야 될 정도라면 짧은 기간에 지금 경제 정책이나마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존의 정책 기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권 행사는 발탁 인사라고 하기보다는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꼼수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7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두고 좀 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정책, 기존의 네. 정책과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 간의 또 역시 네. 정책 간의 입장은 어떨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예. 미리 보는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짚으세요? 아마 야당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나라 국간을 어떻게든 지키고 어떤 용도로 700조라는 정말 거대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재정부에서 분리해서 예산처가 별도로 이제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컬러와 이념,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적임자인가 야당에서 송곳 검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예산과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념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그 간극이 메울 수 없는 정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해운 의원이 맞붙은 적도 있는데 네. 그때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많은 또 보수 진영 또 뭐 진보 측에서도 그런 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해운 의원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장을 좀 좁혀갔던 부분도 있고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선 당연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런 어떤 스탠스를 맞춰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당연히 검증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은 이제 불법 개헌과 관련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도 비교적 근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한다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어떤지 왜냐하면 민주정부에 함께할 구성원 국무위원이라면 최소한 불법 계엄이라는 그 인식에는 동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여당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전 의원이 직접 내란 단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당연하지만 기자들이 이 정도면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을 한 것이냐라고 네.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또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현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 활동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등 24명 구속, 121명 기소란 성과와 함께 논란도 있었는데요. 장윤미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미진한 점이 많아서 2차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그렇습니다. 규명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가지 특검이 그 발족을 했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제 특검은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최상병 특검에서는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은 진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고요. 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아무런 군의 개통도 없고 이 전직 사령관 신분에 불과한 민간인인데 굉장히 계엄에 직접 그리고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 수첩 내용이 본인의 어떤 사실상의 생각, 상상을 기술한 거라고 하지만 NLL 인근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 같은 건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당연하지만 수사로 밝혀져야 되고요. 네. 오늘 마무리가 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도 사용한 용어입니다만 현대판 매간 매직입니다. 현대판 매간 매직이면 이게 단순히 민간인이 부정 청탁을 받고 내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다. 자리를 주겠다. 이게 알선수재거든요.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이건 뇌물로 의율해야 됩니다. 뇌물은 공무원인 신분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라서 지금 알선수재로만 기소를 했지만 이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없었다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인사가 현실화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고 그냥 특검이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가?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특검으로 어쨌든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지방선거에도 변수를 가져가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정경욱 대변인께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일교 특검 대상에 민중기 특검 포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이 3대 특검 총평도 한번 들어보고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특검은 투입 인원 아시겠지만 투입 인원이 577명에 배정 예산 200억 원이 넘는 준 국가기관급 거의 사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투입 인원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고요. 전국 평검사의 10%가 특검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 검찰의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2개월 만에 30%나 급증하는 부작용이 초기부터 발생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주장하던 바는 검찰의 수사권을 믿을 수 없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계속 검찰에서 차출된 수사 인원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대비되는 특검 만능주의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0일간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굉장히 무능했던지 아니면 수사를 더 밝히기에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거나 또 혹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서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최대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 170일간이나 이 장기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은 다소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수사가 만약에 미진했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또 네. 법치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혹이 남았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2차 특검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정쟁화하겠다, 무한 반복하겠다라는 의도이고요.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보복만을 일삼겠다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2차 특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게 된다면요. 지금 3대 특검 중 특히 민중기 특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서 일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특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특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 의혹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15년 전 일이고 위법성이 없었다. 라는 입장문만 발표한 채 아무런 입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전혀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중기 특검에서 또 편파 수사뿐만 아니라 또 강압 수사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올해 이제 전국 중에 많이 나왔던 정치 뉴스에서 또 이제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통일교 특검 처리, 또 여당은 내달 8일 본회의에서 2차 특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본회의 정면 충돌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등 197개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연말 연초 본회의 법안 처리 충돌을 놓고 법안 처리 상황, 필리버스터에 대한 예상 통틀어서 앞으로 이제 전국
대한 두 분의 예상까지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속도를 내면 민생이 뒷전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특검은 특검, 민생은 민생입니다. 이를테면 특검 법안 처리하고 수사는 수사 영역에 맡기고 민생 법안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민생 법안, 뭐 가맹사업법, 기타 등등, 뭐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은 앞으로 이제 통과 예정인 상황인데 오히려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총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생 법안을 하는데 우리는 특검에 반대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면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죠. 국회는 텅텅 빕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실제로 24시간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연책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꼭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그 절차를 늦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회권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국회의장과 나눠서 사회권을 행사하자.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최후의 어떤 저항의 수단이란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낸 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공세에 머물고 있는 모습. 이게 민생에 부합합니까? 이게 민생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들 선택받기 위해서는 정말 민생에 다가가야 되고 이 부분을 특검 정국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국민들 눈속임 국민들이 안 넘어가실 겁니다. 네, 건건이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지금처럼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필리버스터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예. 뭐 국민께서 알아주시려면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협의가 없이 민주당의 의견만으로 대부분의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의 의석수만로는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께 지금 진행되는 정쟁들이 어떤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특검, 통일교 특검이나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여지를 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술도 확보되어 있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내용이니만큼 빠르게 처리가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일을 끌 것이 아니라 빨리 지명 주체를 협의를 해서 셀프 특검이 되도록 민주당에서 여당 야당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분으로 임명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임명될 것인지 너무 뻔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논의 말고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생 법안들은 빠르게 우선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협의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딴 의혹 제기로 논란의 한가운데에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 표명을 하는데요. 이번 질문은 정경우 대변인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내일 해명과 사과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거취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 입장 발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예측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이후의 기류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지금 현재 그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단순히 사과하고 자숙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쿠팡 대표하고 오찬을 하셨다든지 또 호텔 숙박권에 금액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보좌진들을 이용한 것들 또 아들 취업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냥 원내대표만
내려놓으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뭐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수사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대표는 지난주에 사과를 네. 했었고, 이제 입장 표명이 내일 나올 텐데, 과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내일이죠? 아마 내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여러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본인 취임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당연하지만 기자들로부터의 해당 질문이 나왔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런 의혹들에 대한 통화를 했을 때 본인이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의혹이 처음에는 뭐 호텔 투숙 문제부터 이제는 그 아내분 그리고 그 아들 자제분들 문제로까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뭐 법적으로 가리더라도 도의적으로 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과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인데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변화와 외연 확장, 좀 스탠스를 앞으로 좀 이제 변화를 주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표출이 외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출마 선언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스탠스 같이 연결해서 두 분의 오늘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상황이니까 정경욱 대변인부터 네. 들어볼까요? 예, 뭐 추경호 의원님의 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또 뭐 최윤석 의원님도 대구시장 출마를 좀 선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뭐 전현직 의원분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신 텐데요. 그 장동혁 대표님 말씀하신 변화와 외연 확장을 어떤 특정인의 출마 선언과 또 그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과 연결해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출마 선언과 연결 지어서 당의 변화 기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대표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출마 선언들이 이루어지고 또 공천 심사 기준이나 과정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위한 의지를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엄과 연루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의혹의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에서 이제 출마 선언이라 더 여러 가지 이야기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실까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는 건 뭐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다른 지금 지위에 서 계시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요 혐의는 그 내란의 밤에 계엄의 밤에 표결을 하려는 의원들을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계속 혼선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총집결을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본청에서 상당히 걸어서 한 10분 넘게 걸리는 국민의힘 당사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뭐 범죄로까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까지 갈지는 공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선택도 굉장히 그릇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대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소구력이 있고 울림이 있을 것인지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어떤 의도에서 대구시장이라는 출마를 결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어떤 비판조차 나오는 상황이라 아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확장성 있게 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 한 단면으로도 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시 전국의 흐름 그리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경욱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 건강하게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